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집을 보고 왔습니다. 집이 우선 남양이고 시내까지 5분 거리입니다. 바다까지는 6분 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15분, 대학병원 15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가지 조건이 정말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집이 경매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사실 경매에 나온 이유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경매 물건 한번 살펴보고 또 뭐가 황당한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진 시내가 5분 거리, 주문진 해변이 6분 거리겠죠. 우선 이 마을 자체가 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 남양 땅에 자리 잡고 있고 이 마을의 뒤쪽으로 북쪽으로 산이라기보다는 나무들이 쫙 둘러싸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 도로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름 배산임수 남양 땅이에요. 전망도 시원시원하죠.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경매물건이 있고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낮은 언덕, 남쪽에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죠. 경매물건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주문진 시내하고 주문진 해변이 펼쳐집니다.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냥 요 길 따라서 쭉 가면 바로 금방입니다. 여기 주문진 시내가 굉장히 큰 시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걸 여기서 다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더 큰 시내로 가고 싶다 하면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강릉 시내로 가시면 됩니다. 뭐 이마트, 홈플러스 다 있는데 뭐 요것도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여기 경매물건에서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IC 한 15분 찍히는데 사실 달리면은 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요 남쪽에 강릉 아산병원도 제가 봤을 땐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저는 우선 이런 경매물건의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지만 40대고요. 만약에 나이가 더 들면은 아내랑 얘기하는 게 우리 강릉 가서 살자. 여기 강릉 아산병원도 있고 저희가 강릉 다녀보니까 강릉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경매 물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을이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집들이 다 거의 뭐 새 집 같죠. 경매 물건은 이 집입니다. 여기 벽돌로 일부 외장 마감한 이 집이 경매 물건인데 주변의 집들과도 집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주변 자연과도 조화로운 모습이 정말 기분 좋은 동네였어요. 멋지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앞집이 좀 더 멋지긴 해요. 왜냐면은 경매 물건은 약간 좀 앞집에 막힌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 집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앞집은 시원시원하거든요. 전망이.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마을길로 들어갑니다. 마을길도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밭이 보이고 왼쪽에는 논이 보입니다. 사실 저는 논을 볼 때마다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의 봉평면에는 논이 없습니다. 논이 하나도 없어요. 쌀이 자라지 못하는 이제 고도여서 논이 없는데 강릉에는 논이 많더라고요. 제가 걸어가 보니까 동네에 강아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거든요. 저는 강아지라고 부르는데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이거 강아지가 아니고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을에 가보니까 이렇게 화단을 가꾸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옆집인데 나무하고 꽃하고 허브하고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잘 가꾸는 분들이 있으면은 동네가 더 멋져 보여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재능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저희 동네에 또 사시는 분들이 또 다들 정원을 너무 잘 가꾸셔서 저희 마을이 좀 이뻐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옆집 조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바로 옆으로 이제 경매물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쁘죠? 아름답습니다. 앞집이 있고 앞집보다는 이렇게 대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보강토로 토목공사를 깔끔하게 해놨고요. 울타리는 하얀색 메쉬 펜스로 잘 쳐놨습니다. 메쉬 펜스는 가성비가 좋아요. 보기도 나쁘지 않아요. 남쪽으로 바라본 마을길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름답죠. 여기 정원 가꾸신 분이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앞집도 정원을 깔끔하게 가꿔놔서 마을이 참 보기 좋아요. 경매물건의 마당인데 경매물건 역시 잔디가 깔끔하게 깔려 있습니다.
나무들이 조금 심겨져 있고, 저 앞에서 봤을 때는 앞집 때문에 조금 답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요 마을로 들어와 보니까 마당이 앞집보다 높아서 그렇게 많이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집 앞쪽에 석재 데크가 보이고요. 집의 옆모습인데 이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LPG 가스통도 보이고요. 집의 뒤쪽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약간 비스듬히 뒤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땅은 152평, 건물은 30평, 딱 적당하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건물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1층인데요. 남쪽에 이렇게 현관이 있고 집이 왼쪽 오른쪽 레프트 윙, 라이트 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가운데 복도가 있고 오른쪽에 가면은 이렇게 앞쪽에 거실이 있고 요 뒤쪽으로 북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윙에 가면은 방이 하나, 두 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네요. 화질이 안 좋아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이 경량 철골 구조라고 하네요. 요게 조금 아쉽네요. 판넬집이고 그래도 요즘에는 판넬을 워낙 두껍게 써서 단열에는 좋다고 합니다. 자, 1층은 단독주택, 옥탑에 다락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인데요. 주방 위에 다락방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 승인은 2022년 12월로 이제 거의 새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얘가 감정가가 3억이었는데 지금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거래 매매가가 9,9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9,900만 원은 현재 이 소유자 겸 채무자가 땅을 거래한 가격이고요. 건물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땅 가격만 표시가 된 거예요. 실거래 매매가가. 자,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되고 있고 지분 경매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매각일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네요. 날짜가 기가 막힙니다.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세대 열람에도 집주인만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것 같고요.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이웃 주민에게 문의한 바 이 주택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맞으며 작년 2003년 2023년이겠죠. 추석 이후부터 집에 사람의 출입이 없는 것으로 탐문조사됐다고 현황 조사서에 쓰여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문제는 거의 99%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도로 문제가 있는지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도로에서 요 마을길이 상당 부분 국공유지예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보면은 국공유지 도로의 요 북쪽이 접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국공유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현황도로는 요 마을 사람들의 토지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도로 지목이 있는 땅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사람들의 토지가 조금씩 요 현황 도로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현황 도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집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 가보시고 이웃도 좀 만나보시고 이 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 집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게 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이 있고요. 1억 5천 정도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압류하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가압류 금액이 650만 원 정도 되고 강제 경매 금액이 청구액이 5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50만 원 가압류를 한 사람도 강제 경매를 또 신청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경매 사건이 2개가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570만 원 달라고 그 다음에 650만 원 달라고 이 집을 강제 경매로 넘긴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요거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은 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 집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은 요거 처리하고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경매 물건 있고 남서쪽에 보니까 여기 작은 축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젖소들이 있더라고요. 거리가 한 450m 정도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는 요 축사에서 날라오는 냄새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나 바람이 불 때는 문득문득 냄새가 좀 느껴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동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돼요. 자, 한번 소리를 느껴보세요. 차 소리를 느껴보시고, 물론 다가오는 차 소리도 있고 저 고속도로에서 좀 울려 퍼지는 차 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의 소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성가시게 느껴질 정도의 큰 차량 소음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지, 생활 편의성, 땅의 방향과 집의 방향, 그리고 마을의 모습 등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와, 이런 집은 경매로 나오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주택 중에서 굳이 제가 점수로 한번 이 집을 표현해 보자면 저는 90점 이상 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점수는요 95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95점이라고 했다고 야 시촌이 95점이래, 야 나 이거 낙찰 받아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제가 다루지 못했던 다른 요인도 다 고민해 보신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